선배님들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참으로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그제야 그분들의 빈자리를 깨닫곤 하죠. 오늘 사연은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 텅 빈 집에서 벌어진 어느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장남이니까 병원비 더 내야 하는 거 아냐? 너는 가까이 살면서 도대체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만 그래?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떠나시고 난 뒤 텅 빈 집안에는 날 선 고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였지만 남겨진 자식들에게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돈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어. 오빠만 힘든 줄 알아? 동생은 울먹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오빠는 담배만 연신 피워대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헐뜯으며 어머니의 흔적을 지워가던 그때였습니다.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고 때 묻은 가계부 한 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낡은 가계부. 여동생은 마지못해 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빠와 병원비 분담 문제로 날 선 고함을 지르며 싸웠던 터라 빈방에 남은 어머니의 흔적을 마주하는 것조차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장을 펼치자마자 동생의 손길은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남매가 기억조차 못하는 오래전 기록들이 어머니의 투박한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고지서 나온 날. 여기저기 부탁해서 겨우 맞췄다. 다행이다. 나는 헌 옷 입어도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다녔으면 좋겠다. 한 장을 더 넘기자 또 다른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 날. 해준 게 너무 없어 미안해서 마음이 아프다. 웃는 딸아이 손을 잡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혼났다. 남매는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방금까지 병원비 몇 푼을 서로 더 내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라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학업과 가정이 사실은 어머니가 당신의 평생을 깎아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낡은 종이 위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남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던 방 안엔 이제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계부 중반에는 남매를 더 처참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든 여동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남매가 철없이 요구했던 등록금과 결혼 비용의 흔적이 투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더 넘기자 남매의 숨을 멎게 하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식당 설거지하다 대인 손에 약 살 돈이 아깝다. 찬물에 씻고 얼음찜질로 버텼다. 이 돈 아껴야 우리 애들 고기 한 근이라도 더 사주지. 밤샘 폐지 수거. 찬바람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딸아이 학원비 보태려면 견뎌야 한다. 나는 늙어서 쑤신 게 당연한 거다. 가계부 곳곳에는 병원 영수증 대신 파스값 몇천 원이 당신의 끼니 대신 자식들의 옷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당연했던 일상이 사실은 어머니의 뼈를 깎아 만든 기적이었다는 사실 앞에 남매는 무너졌습니다. 그저 검소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사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셨던 겁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흐리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지만 내가 아프면 자식들 살림에 큰 짐이 된다. 참아야 한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 여동생의 눈물이 가계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병원비 분담 문제로 고함을 지르던 자신들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져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록들 끝에는 남매를 더 처참하게 무너뜨릴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계부 맨 뒷장, 너덜너덜해진 종이 사이에서 낡은 예금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치자 그 안에는 매달 꼬박꼬박 입금된 낯선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식당 설거지로 폐지 수거로 모은 피 같은 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첫 페이지에는 투박한 어머니의 글씨가 적힌 짧은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나중에 내가 큰 병이라도 깊어지면 우리 애들 살림 거덜날까봐 그게 제일 겁난다. 이 돈은 내 마지막 병원비로 써라.
그래도 조금 남으면 너희들 싸우지 말고 보태 쓰고. 엄마가 끝까지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순간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육신이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자식들이 겪을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먼저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아플 때 자식들이 고개 숙이지 않도록 당신의 고통을 푼돈으로 바꾸며 홀로 이 거대한 사랑의 성벽을 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동생의 입에서 참아왔던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빠는 차마 통장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배고픔을 견디며 모았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남매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미리 지불한 당신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이거 다 엄마 목숨값이야. 고기 한 점 안 사 먹고 폐지 주워 모은 돈이라고. 우리 병원비 보태 쓰라고. 내가 죽일 놈이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돈 없다고 소리나 지르고. 나만 그랬어? 오빠도 똑같잖아. 엄마가 우리 짐이라고 생각했잖아. 우리 살기 바쁘다고 그 추운 데다 엄마 던져놓고 왔잖아. 비켜봐. 뭐 하는 거야? 데려와야지. 지금 당장 가서 엄마 데려와야지. 나 아까 엄마가 내 소매 끝 잡는 거 뿌리치고 왔단 말이야. 나 사람 새끼 아니야. 차 키 가져와. 내가 운전할게. 오빠 지금 제정신 아니야. 빨리. 엄마 더 겁먹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엄마가 아까 물었지. 이제 집에 못 오는 거냐고.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가서 말해줄 거야. 이제 다시는 혼자 안 둔다고. 엄마가 모은 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엄마 약 지어줄 거라고. 엄마가 우리 용서 안 해줘도 된다.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요양원 복도 끝,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낡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비에 젖은 아들과 딸이 곁에 다가섰지만 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둠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협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뜻밖에도 수십 장의 낡은 사탕 껍질과 구겨진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어머니의 비뚤비뚤한 글씨로 자식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빈틈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순간에도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잊지 않으려 수천 번을 쓰고 또 썼을 그 흔적들. 남매가 어머니를 짐이라 여기며 밀어내려 할 때 어머니는 오직 자식들에게 돌아갈 길만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그 종이 뭉치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못한 채 창밖만 보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호통보다 날카롭게 남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병실을 핥히던 빗소리가 멎고 창틀 너머로 시린 새벽달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울다 지친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 나 보여? 나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제일 아끼던 아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헤매던 어머니의 시선이 아주 느리게 아들의 젖은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기억은 이미 조각나 사라졌을 텐데 어머니는 주름진 손을 들어 아들의 젖은 뺨을 가만히 훔쳐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던 어머니가 힘겹게 뱉어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 왜 울어? 누가 우리 아들 울렸어? 자식의 이름도 자신이 버려졌던 어제의 기억도 모두 잊었지만 자식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만은 낡은 심장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꺼늘거렸고 곁에 있던 딸은 어머니의 여윈 어깨를 끌어안고 참았던 숨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신발을 손으로 직접 닦아 신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들듯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복도를 지나는 내내 어머니는 아들의 목을 꼭 끌어안고 아이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아들 힘들겠다. 요양원 문 밖으로 나서자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고
선명한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앞길을 비췄습니다. 아들의 등에 업힌 어머니와 그 곁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딸. 길고 길었던 비바람을 지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진 채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